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자유시민연합 회원 김판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유시민연합 제2기 1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일 세미나의 취지와 교재로 제공되는 전서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5건의 교재는 모두 자유시민연합 최태열 대표가 저술한 것입니다. 최태열 대표는 연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지방 권력을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말고는 정권을 다시 찾을 그런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난 대선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그런 패배감을 우리 모두 다 가슴에 남직하고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 저 보기도 싫다, 탈당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의힘 말고는 정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정당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유나 뭐나 국민의힘 속에 들어가서 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좌파들을 보면은 좌파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지방 권력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우파는 그런 경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은 평균 한 3배수는 있더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150명 잡고 3배수 하면 한 약 400 내지 500명 정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그 타이틀을 달고 아마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아직까지는 다들 국회의원 눈치 보고 그 뒤에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저희 목표는 적어도 한 20, 30석 정도라도 부산에서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공천받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공천으로 왔도록 우리가 추천할 거냐, 이 1일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여기서 대화하고 말하는 걸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이런 1일 세미나를 한 20회 이상 계속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는 추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단체가 추천하는 게 실제로 공천에 반영될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천이 실제로 공천에 반영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단체 회원 수가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올 연말까지 부산의 유권자 10만 명을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확보하자.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적어도 지하 100명 이상 명단을 확보하고 그 명단을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이름을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우선 100명이 동참하신다면은 한 분 앞에 평균 100명씩 우리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우선 당장 10,000명이라는 인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는 그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실 그런 분들을 저는 1,000명 모집이 목표입니다. 그럼 1,000명이 한 분 앞에 100명씩 평균적으로 그런 유권자를 확보한다면 저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1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취지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천받도록 추천할 사람을 여기서 골라내자는 그게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1일 세미나 계속 해나갈 건데요. 여기서 부제로 책을 5권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권은 사실 제가 그동안에 시민운동하면서 한 권 한 권 제가 쓴 책들인데요. 제 첫째 책이 자유와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자유와 진실이라는 책은 2020년도에 2월달에 수를 했는데요. 여기는 우리 우파가 읽어야 될 기본서 25권을 요약한 책이에요. 그동안 우리 우파의 인사들이 길거리에서 여러 집회도 하고 SNS 활동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좌파와 싸우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책을 봐야 되냐, 25권을 추천한 책입니다. 이게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보시고 내가 이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입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그 당시 표현할 때 정광 목사님하고 김문수 지사 추천서를 앞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제가 제출한 책이 제목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제가 제출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 그 이현주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때 출마한다고 나왔거든요. 이현주가 그때 삭발하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현주 됐다. 우리 우파 진영의 새로운 여전사다. 이렇게 해서 이현주가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걸 듣고 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다. 근데 지지 활동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주 지지를 위해서 적으면 10명에서 많으면 한 30몇 명 정도 인원을 모아가지고 이현주가 쓴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거기서 제가 사인 받고 이제 배포하는 활동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현주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뛰어난 여전사로 좌파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모두 9번을 초대했거든요. 9번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적어도 10명에서 30명에서 모아놓고 인사도 시키고 책도 사인하고 배포하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이현주에 대한 실망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도 어기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고 이현주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겪어본 사람마다 다 저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현주를 시장에 당선시켜야 되겠는데 이현주의 그런 모습, 태도 이걸 바꿔야 된다. 말로 하니까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현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시장 당선되려면은 뭔가 태도 바꿔야 되고 전략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써서 이현주 진영에 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침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이 상식을 지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꼭 좀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썼나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전쟁, 체제전쟁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좌파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이런 관점을 쓴 책이에요. 그리고 좌파의 전략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지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파의 전략 전술 중에서는 핵심적으로 통일지선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지전 전략 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진지전 전략입니다. 진지전 전략은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무솔리니가 그람시를 잡아서 이제 감방에 넣었다고 합니다. 감방에 10년 넘게 앞에서 쓴 책이에요. 옥중수고라는 책을 그람시가 그 당시에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 모순 내에서 스스로 무너진다. 공산사회가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면 갈수록 자체 모순에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파괴된다. 이게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건데 그럼시 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는 오히려 더 번성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미국,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공산혁명이 성공한 데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러시아는 그 당시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납부된 농업국가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산업이 조금은 발달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오히려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왜 공산혁명이 먼저 발생했느냐. 그 당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진지전을 전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옥중수고에서 진지전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그 진지전 전략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지금 정권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전체 살펴보면은 진지전 전략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 우파는 그런 좌파의 진지전 전략에 너무나 무지하고 대응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전 전략이라는 건 어떤 전략이냐면은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누구냐? 지식인들입니다. 소위 좌파 지식인들. 좌파 지식인들. 우리나라도 그런 좌파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좌파 지식인들이 각계각층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진치를 구축하라. 그리고 대중을 호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장기전으로. 좌파들이 하는 전투는 기동전과 진치전 이렇게 나옵니다. 기동전과 진치전. 기동전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뒤집어 엎는 게 기동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동전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동전이 뭐냐?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해방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제주 그 4.3 사건 다 기동전이거든요. 기동전은 다 실패했어요. 저는 5.18도 기동전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전은 다 실패했는데 진치전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어서 세뇌시켜가지고 그거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좌파적 역사관, 좌파적 가치관을 머릿속에 심어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치전이에요. 이 진치전을 좌파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는 너무나 부족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좌파들의 진치전의 표가 뭐냐? 대중의 상식을 지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이론이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뇌하면은 이게 사람들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거국파다, 세력이다. 이런 말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전혀 이치에 안 맞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대중의 상식화돼 어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대중의 상식을 지배한 잘못된 상식,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지. 잘못된 상식. 그거를 제가 이 책에서 모두 몇 가지 제시했느냐, 모두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이게 대다수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이에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잘못된 상식 중에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뭘로 드러나면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걸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아직도 인정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은 그래도 우파 진영 내에서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동급으로 우파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게 대중들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3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바치는 헌사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역사적 새로운 평가 다시 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영 의원님 오신네. 김재영 의원님 강의가 4시부터 4시부터 김재영 의원님 강의를 듣는 거 마쳤습니다. 71년생으로 부산에서 초중고를 오셨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2004년 33세 젊은 나이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 이후에 2012년 제19대와 2024년 제22대 모두 3차례 연제구에서 당선이 되셨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실력파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희정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하시지 말고 저희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좌우의 체제전쟁과 우파 승리를 위한 전략 최태혁 대표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방금 김희정 의원의 강의에서도 봤지만 좌파들은 철저한 전략을 움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우파는 너무 전략이 부족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이라는 관점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것을 기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바탕 하에서 이 전쟁이거든, 전쟁.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총 3가지 단계를 생각합니다. 3가지. 첫 번째 단계는 지피지기예요. 지피지기.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게 아니고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가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 이게 지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안다는 거고 학습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우파 선생님이 지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한 7년 가까이 우파 시민 운동을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모든 우파 전쟁에서 학습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계속 그 얘기 해왔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자. 책 읽자.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왔고 책도 제가 소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나이 드시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는데 뭐 한다고 책 다시 볼 거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깊이가 없습니다. 아주 얕게 알고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면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건 곧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세미나를 하면서도 계속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피는 적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적의 전략 전술은 첫째가 통일전선 전략, 두 번째가 진시전 전략,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좌파의 기본 전략이에요. 좌파의 3대 바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좌파의 3대 바이블이 있습니다. 좌파의 3대 바이블. 첫 번째가 뭐냐? 1848년도 마르크스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이에요. 공산당 선언이 1848년도 나왔고,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 역사 발전 5단계선입니다. 역사는 5가지 단계로 발전한다. 그러면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공산사회로 발전한다. 그게 역사의 발전 법칙이라고 했고, 그게 진보라고 한 겁니다. 좌파가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근거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좌파를 진보 불러준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그 역사 발전 5단계설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좌파를 진보라 불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파도 스스로 보수하고 제발 좀 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좌파의 첫 번째 바이블은 공산당 선언입니다. 1848년. 자, 두 번째 바이블이 뭐냐? 1902년도에 레닌이 저술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닌은 그 책에서 무엇을 제시했느냐? 그 책에서 제시한 전략이 바로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 이게 좌파의 기본 전략이에요.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파가 이길 수가 없어요. 좌파의 통일전 전략을 제시한 게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35년도 그람시가 저술한 옥중수고, 거기에 나오는 진치전 전략입니다. 이게 좌파의 3대 바이블이에요. 나머지 좌파의 모든 책들은 다 그 3대 바이블에서 파생된 책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좌파 학자들, 좌파 이론가들도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쓰고 했지만 모두 다 그 세 권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좌파와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기려면 그 세 가지 책들, 세 가지 기본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피입니다. 지피. 그 다음에 지기는 뭐냐? 지기는 우리 자신을 알자. 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우파가 내세우는 게 도대체 뭐냐입니다. 우파의 핵심 가치가 뭐냐? 우파의 핵심 가치를 통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가 우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느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직이에요, 직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우파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자유주의가 뭐냐 물으면은 답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게 직위가 돼요, 직위.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저는 세 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뭘 했었느냐? 반공을 했었어요. 반공. 공산주의를 막자, 반대하자. 반공을 했었는데, 반공은 뭡니까?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핵심 가치,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세 분이 국민교육을 못 시킨 겁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저희가 한 적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사회 나서도 공부한 적도 없어요. 언론도 전혀 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직이에요, 직이. 그래서 좌파의 전략 전술에 도인선전 전략, 진진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실행 전술이 뭐냐? 용어 전술입니다. 좌파의 용어 전술. 좌파의 용어 전술. 그리고 우파는 지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다. 그건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그 말이 뭔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화운동했다고 저렇게 좌파들은 떠들썩하고 우파 내에서도 민주화운동인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우리 역사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과연 민주화운동이 뭘 했나 이거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세 분의 반대한 분들이 민주화운동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를 사실은 잘못 이끌은 겁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론을 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다. 이게 직이고. 그래서 첫 번째 우파의 승리를 위한 것은 먼저 우리가 지피지기 학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우파 진영에 각종 집회라든지 SNS라든지 제대로 학습을 강조한 그런 모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습은 그냥 교수들 일부 지식인 그룹에서 잠깐 했을 뿐이고, 우리 우파 진영에서 제대로 우파 진영의 핵심 가치를 학습하고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제가 계속 나가는 것도 지피지기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번만 뭐가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세미나 때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피지기가 우리 우파 승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지피지기만 해갖고 다 이기면 아니에요. 그는 지피지기는 이기기 위한 첫 번째 기초고 출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지피지기만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화. 그래서 우리 우파 진영도 조직이 돼야 됩니다. 조직은 공조직과 사조직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이 공조직을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왔어요. 그런데 우파 진영의 사조직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기초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대중적인 조직은 종교 조직밖에 없습니다. 정광 목사님 하는 그 대중집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거기가 일종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직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 조직만으로는 좌파와 싸워서 이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종교 집단, 그 기독교 분들이 가장 큰 우리 우파의 세력인 건 맞죠. 그러나 여기만 매달려서는 저는 부족하다. 좌파와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좌파는 시민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조직이 무지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놓고 보면은 좌파보다 우파가 훨씬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각종 승리에서 지금 지고 있느냐. 그들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파는 조직화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조직된 10명이 조직되지 않은 100명을 이기는 겁니다. 조직된 10명이 떡떡 훔치면은 조직되지 않은 100명 이깁니다는 거예요. 좌파는 그렇게 조직이 잘 되어 왔어요. 그에 비해서 우파는 제대로 된 조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연합에는 이 조직이 화에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회비를 강조하는 겁니다. 월 회비는 최소한 돈 내장이지. 월 10,000원도 안 내면서 무슨 조직이 되나 이겁니다. 자, 좌파의 가장 큰 조직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한번 보세요. 민노총의 조직원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민노총이 강력한 조직이 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첫째. 그들은 보통 연봉이 최하 5천에서 1억 사이에요. 민노총 조합원들은. 그 월급의 1%를 최하 노동회비는 낸단 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에 1%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1년에 50만 원을 낸다 이지. 노동회비로. 그냥 자기 돈에서 자기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원전 징수해요. 예? 회계과에서 돈 펴주면서 노동회비 따로 떼갖고 노동에 그냥 몽땅 준다니까. 노조 조직이 가장 강력한 좌파 조직이 되어 있는 이유가 첫째가 돈이 있기 때문이십니다. 자, 첫째 돈. 두 번째가 사람이죠, 사람. 돈과 사람. 이 두 가지가 똘똘 뭉치야 제대로 된 조직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유시민연합만 보더라도 월 회비 10,000원은 최소 내자. 이게 안 되면 우리 조직원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임도 하려면 크나 작으나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이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유시민이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만 제대로 지키자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월 회비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내시고, 두 번째, 제가 주로 보내는 문자를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최하 100명 이상에게 다시 보내자. 이거 두 가지거든요. 조직을 공고히 만드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문자 보내고, 두 번째 전화하고.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보낸 문자를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최하 100명 이상에게 문자 보내고 다시 전화하고, 그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문자만 보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조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문자를 여러 수천 통, 수만 통 보내봤는데, 제가 문자 저로 보낸 게 한 번 보내면 작아도 한 4,000~5,000명 보냅니다. 하루에 500명까지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보내면 한 5,000명 가잖아요. 그래서 한 4,000명, 5,000명 문자 보내는데, 문자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4,000~5,000명 어떻게 전화합니까? 문자 보내는 걸로 사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효과가 한 1% 정도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 100명 보내면은 그 문자를 보고 뭔가 공감하고 마음이 좀 동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99명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우파 인사분들도 뭐 문자 보내고 카톡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내갖고 끝나면 이 조직이 아니에요. 그 조직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직으로 되려면은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0명한테 내가 보냈다. 그럼 전화하면은 한 20~30명 정도는 아마 연락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전화, 이런 문자 왜 보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 뭐 개인정보 유출돼 이래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처리가 빼야 됩니다. 빼가지고 적어도 내가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사람이 최하 100명 정도를 한 분 한 분마다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제 혼자 지금 해보니까 제 혼자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부터 해서 어떤 저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분이 근데 100명이 넘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내가 보낸 문자를 최하 100명 이상 보내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문자를 봤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공감하는지 직접 통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안 하고 문자만 보내갖고는 그 사람 우리 조직원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공감한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우리가 이름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유시민 회원을 올 연말까지 10만 명 확보하자.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GPG 다음에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시민연합이란 제가 이 하는 단체 조직이 10만 명이 만약에 우리 부산 시민 유권자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각종 집회에도 많이 가보고 성명서 발표도 많이 해보고 SNS 활동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 조직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직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회비 내고 두 번째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게 돼야 돼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을 갖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우파 승리의 두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조직이 돼야 돼. 자, 다음 세 번째,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는 전투입니다. 전투. 싸워야 돼. 전투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동전, 진지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중전, 지상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동전과 진지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동전은 물리적으로 좌파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동전은 크게 경성 기동전이 있고 연성 기동전, 하드코어 기동전이 있고 소프트코어 기동전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드코어 경성 기동전은 실제로 총칼 들고 싸우는 거죠. 총칼을 들고 적과 싸우고 그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동전이에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일어난 세 가지 기동전이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첫 번째가 대구 10월 폭동, 두 번째가 제주 4.3 사건, 세 번째가 예순 반환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일종의 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전에는 실제로 아까 공산당들이 총칼 들고 싸웠잖아요. 경찰들 죽이고 우파 인사들을 실제로 무자비하게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우파가 총칼을 들고 싸워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두환 그 정권에 들어서기 직전에 일어났던 5.18 지금 5.18을 지금 우리 현재 법칙이란 민주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5.18은 무슨 민주운동입니까? 5.18이 좌파의 기동전이냐 저는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기동전에서 5.18 때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런 그 기동전에서는 다 좌파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좌파는 기동전에서 진치전으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진치전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진치전이라는 것은 뭐냐, 좌파의 지식인들이, 선도 그룹들이 대중을 자기들을 이렇게 따라오도록 세뇌시키는 그게 진치전입니다. 좌파적 역사관, 좌파적 가치관 끊임없이 학습시켜가지고 대중을 자기들에게 편들게 만드는 거. 이게 진치전이에요. 이 진치전에서 우파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진치전에서 다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 진치전에서 이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전투가 기동전과 진치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 공중전, 지상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중전은 뭐냐.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중에게 뭔가 자기 전파하는 이게 공중전이에요.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중파입니다. 언론입니다. 언론. 근데 언론은 지금 완전히 좌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좌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공중전에서 지금 저 우파는 철저히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우파가 어느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게 뭐냐? 유튜브예요. 유튜브도 공중전의 일환이다. 유튜브도 초기에는 우파가 상당히 이기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좌파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훨씬 더 구독자도 많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공중전 우리가 책 쓰고 SNS 보내고 이게 다 공중전이에요. 이 공중전에서 우파적 가치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실제로 성평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지상전에서 결정합니다. 지상전은 뭐냐? 투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표. 조직을 통한 투표.
이게 중요해요. 지난 교육감 선거는 그 부산에서 패배했는데 결국 투표가 안 됐잖아요. 우파가 응집을 못했습니다. 작년 4월달 총선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금년구청장 보궐선거 이거는 우파가 나름대로 응집을 해서 승리했거든요. 투표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지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종합한다면 지금 좌파와 우파 간의 체제 전쟁에서 지금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다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파의 승리는 제작이 뭐냐? 첫째가 GPG를 통한 학습, 이게 첫째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GPG를 통한 학습이 첫째 바탕에 두고 이거를 하는 게 뭐냐? 지금 1일 세미나 하는 게 이게 GPG 학습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조직화. 전국별 유권자 조직을 만들고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100명 이상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100명이 하면은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하면 10만 명이 되잖아요. 올해 말까지 1000명을 그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확보하자.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그 1000명의 지도자를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문자 보내고 전화하자. 그 일을 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문자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이제 한 분 한 분 약속을 해서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직화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상전에서 이기자. 지상전 이기자.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 각 부마다 제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부산의 전체 부산의 유권자 10만 명을 우리 자신의 배우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5만 명 이상을 국민의 방어도 확보하자. 그게 제가 생각한 목표고, 만약에 그 정도 되는 인원으로 가지고 있고 그 명단을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다 빼면 돼요. 내 이름 공개하셨다 그럼 다 빼면 돼. 공개 동의한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다 올리자. 그럼 어느 후에 부산에 10만 명인데 각 구별로 하면은 저는 목표를 10,000명으로 잡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부에 자유시민연합 회원 10,000명, 그 중에 국민의힘 당원 5,000명. 그리고 우리가 명단 확보하자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부에 출마하던 구청장, 시형, 구의원이 우리 단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는 뭐냐? 바로 이거잖아요. 공천권을 시민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교육감까지는 쉽게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우리 단체가 추천해서 공천받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내년에 140명 되는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20-30명 정도, 아마 20-30명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을 거예요. 20-30명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산 16명 중에 우리 단체가 적어도 2-3명, 3-4명 우리가 추천해서 공천받게 하고, 시의원, 구의원들도 몇십 명 정도는 우리 단체가 추천해서 만들어보자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은 내년 지방선거 실제 거의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2년 뒤에 총선이 있답니다. 그 총선 때 국회의원을 우리가 우리 손에서 뭔가 만들고 바꾸자 합니다. 좀 제대로 된 인물들도 좀 몰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됩니까?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조직적으로 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데 한 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력성 수협의 수강자에게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단체 1세미나 때 내년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지망생들이 아직 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 취지가 알려지고 또 국회의원 초청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지면은 내년에 지방선 출마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받도록 추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주변에 내년에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 대표로 우선 한 분만
그리고 수료증 꽤 뭐라고 했냐면 공증권을 시민에게 이렇게 넣었고요. 수료증 번호 자시련 02-012 성명철 전화 010-4226-6342 위 사람은 자유시민연합이 주최한 제2기 1일 세미나를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5일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했는데요. 그 밑에 가로 열고 나의 다짐을 넣었습니다. 나의 다짐. 나는 자유시민연합 제2기 1일 세미나를 수료한 자로서 자유시민연합이 우파정당의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